제가 한 11년 정도 이제 남밑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야. 뭐 사실 이거는 공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다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런 거예요. 자생력이라는 관점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변화하느냐. 과거 때 이제 인간 개체의 죽음의 나이 한 70세, 60세에서 70세 정도 사이라고 볼게요. 근데 근현대에 들어가지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많이들 하잖아요. 100세. 뭐 나가서는 뭐 110세, 12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하는 게 이 자생력이에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1살이죠. 1살부터는 자생력이 0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그게 20살 정도까지의 기준으로,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부모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생력이 0이죠. 자, 그러면은 성인이 됐을 때부터는 18세, 19세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길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생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살짝 올라가서 취업을 하게 되죠. 보편적으로 28세에서 32세라고 볼게요. 남자 기준으로. 직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 자생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들어가는 순간 자생력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언제 그만뒀냐. 제가 37세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37세. 왜 이 시점에 그만뒀느냐. 내가 직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이 자생력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만뒀습니다. 언제가 돼도 그만둬야 되는 거죠. 직장은. 내가 이 구간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이 구간에서 그만두는 것의 내 자생력, HP가 이 구간에 그만두면 자생력이 많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이제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게 배가 지어진 이유는 아니다. 배는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바다로 항해를 해야 되는 거야. 언제가 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 나올 거 빨리 나오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다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2-3천 명 중에 1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튀어나오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퇴사 시점을,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지금 47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전단에 어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믿음, 자기만의 주관, 또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헌팅을 하는 거야.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남 따라 인생 간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퇴직금하고 45개월치의 월급을 받고 나오면 사기꾼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분명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퇴직금을 노리고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거 있으니까 투자하시라. 그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9이 사기꾼이에요. 밖에 나오면. 그리고 보통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착각을 하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27세에 이제 입사를 해서 그럼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사회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사회생활은 기준이 뭐냐? 밖에 나와가지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여기 보면 저도 2009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바로 입사를 해서 제가 한 11년 정도 이제 남밑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다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한 지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밖에 나서 사업을 이제 한다고 이제 좀 까불다 보면 사기꾼들이 진짜 많습니다. 내 걸 뺏어가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으로 좀 경직되어 있는 조직에서 몸을 오래 담았던 사람들이 타겟팅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군인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학교 선생이라든지 뭐 공기업 뭐 다 똑같아. 남이 주는 월급 받고 남이 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남이 주는 월급을 받았고 남이 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자생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 번도 항해를 해보지 못한 배라는 뜻이에요. 계속 항구에만 처박혀 있다가 혼자 항해를 시작했어. 그러면 수많은 파도를 만나고 수많은 비바람을 만나죠. 거의 다 침몰해요. 거의 다. 18이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총알이 그냥 막 날아다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나는 침몰하지 않았어. 이분 댓글의 의도는 이미 본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리고 저한테 지금 동의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동의를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나와야 될 거면 이제 월급 받고 퇴직금 받고 이 돈을 잘 묶어 놓으셔야 돼요.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감히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거는 내 인생 진로를 남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무슨 일개 유튜버한테 내 목표와 인생 조언을 구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주체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경직된 조직에서 이제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항상 윗사람한테 뭐 결제를 받아야 되고 내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존적인, 타인 의존적인 성향이 좀 짙어진 경향이다라고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한테 묻지 말고 내 스스로의 어떤 주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왜 그렇게 못하냐? 겁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공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어떤 크고 강한 조직에서 속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자유를 얻었다. 갑자기 이제 항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럼 그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나불나불대고 말이 너무 많아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는 뜻이죠. 제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만 떠들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상을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소비자로 살아왔지만 나는 타인에게 어떤 가치 있는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대중들은 거의 다 소비자로 살아오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어떤 유의미한 서비스와 가치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뜻이죠.